하늘과 땅을 누군가가 창조했었구나.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솔TV의 한소희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 이런 개인 방송에는 정말 바빠서 출연한 적이 없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은 북한 인권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해외를 정신없이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제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름이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현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북한 인권 운동가, 활동가, 기본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북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작가. 정말 저 작가분 두 번째 모시거든요. 어떤 책을 쓰셨나요? 자유찾아 천말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시집으로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까지 쓰셨네요. 마지막 선물. 내용이 뭘까요? 대부분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한 거고요. 자유찾아 천말리는 저의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 과정들, 또 북한에 이제 북송되면서의 그 과정들을 모두 썼고요. 마지막 선물은 감옥 안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담아서 또 그분들도 마지막이고 저도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는데 자유찾아 천말리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러 많이 저도 다니는데 자유찾아 천말리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사회자분이 소개할 때 자유찾아 산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이제 한국에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만화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이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자유찾아 천말리로 자유찾아 산말리로 계속 이제 얘기해요. 천말리인데 자꾸 산말리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한서희 TV 구독자분들도 자유찾아 산말리가 아닌 천말리입니다. 네. 책의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탈북 스토리라든가 왜 탈북을 했는지 그 과정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북한에서 언제 탈북을 했는지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좀 특별하게 아버지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신 조선족 분이세요. 화교인가요? 화교는 이제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걸 보고 이제 화교인이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조교라고 하죠. 근데 조교는 아니고요. 이제 조선족. 그러니까 조교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조교라고 조선족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63년도에 버스 안에서 북한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무료 의무 교육 11년 제도 이렇게 아버지 형제가 5명 정도 되거든요. 맏아들을 학교로 보내는 게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다 못해 고등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탈중을 혼자서? 합니다. 16살 때 북한에 가보니까 현실은 본인이 듣던 거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혁명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만경대 혁명학원. 만경대 혁명학원은 아닌데 길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학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잘 살고 중국은 좀 어려웠죠. 남한도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60년대 때. 그래서 그걸 졸업하고 자동차 학원을. 그래서 아버지는 운전도 잘하고 기술도 하고. 북한은 여기서처럼 운전면허증만 따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수리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운전자는 여기서 카센터 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저도 운전하지만 북한의 운전자들하고 다른 등급인 거예요. 우리는 제일 최하위. 아무튼 그거를 하면서 아버지가 또 바이올린을 배우셨어요. 지휘자로 또 계셨고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친척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여권을 내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97년도 고난의 행군 때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도 또 난생 처음 한국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배웠던 남조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KBS 한민족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라디오를 라디오 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듣고 기획 탈북을 시작했죠. 참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16살 때 혼자서 중국에서 탈출해서 북한으로 가셨는데 또 북한에서도 이번에는 한국으로의 탈출을 또 굉장히 이렇게 모험심도 강하시고 용감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꿈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도전을 뭔가가 부지런히 하잖아요.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네. 시골은 또 달라요. 네. 시골에 이렇게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조금 더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동네 거기서 네, 다 다 아니까. 그거니까. 네. 네. 오히려 시내면 이제 모르는데 그렇죠. 시골은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두만강 상류로 네. 이렇게 건너고 우리는 두만강 그 무산하고 연사 그 사이 무남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도 이제 좀 좁은 길인데 북한을 보니까 북경 연선 두만강 쪽에는 다 군인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2, 3일 동안 네. 어느 할아버지네 집에 묵으면서 군인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거기서 군인을 섭외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아버지와의 약속 날짜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네. 도착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 보고 물어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가 그 집에서 나타나면 그 집이 벌금 중국 돈으로 5,000원이면 굉장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먼저 보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헤어진 게 아직도 못 만났습니다. 그 아빠는 어디 가셨을까요? 모릅니다. 그 집에서 분명히 다른 데로 보낸 건 맞는데 어디로 보냈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국말을 할 줄 아니까 어디서든 이제 살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희 고모가 나중에 저희 네. 고모네 집이 이제 흑룡강성이었는데 거기를 찾아왔다고 하더래요. 가족들 이름 술 마시고 계속 이제 부르면 남의 대문 두드리고 이래서 그 집주인들이 나와서 이제 막 고모한테 막 뭐라고 하고 민원 이래서 제기하고 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다른 데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아버지 스스로 이제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98년도면 지금 몇 년 된 거죠? 24년. 24년. 네. 그 나머지 가족은 그 어떻게 만났나요? 저희는 이제 한 네 번에? 명이서 같이 아. 움직였으니까 네. 다시 또 북송이 됐어요. 버스 잡혔어요? 타고 연길로 가는데 버스에 앉으면 네. 누가 탈북자인데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알리나 봐요. 바로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어디 가냐 하는데 우리 눈만 꺼벅꺼벅 하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97년도 그때는. 정말 많을 때죠. 하루에 그 두만강 근처에 제가 몇백 명. 어렸을 때 사는데 네. 언니 고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에도 한 2번, 3번씩 중국에서 이렇게 북송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보통 그 시기에는 진짜 중국에 고난의 인군 시기니까 북한이 네. 다 먹을 걸 구하러 다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언니네는 그냥 단순히 중국이 먹을 걸 구하러 간 게 아니라 남한으로 가려고 탈북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죠. 이게 밝혀지면 정말 북한에서는 그렇죠. 사형하거나 뭐 정치봉송소로 보내지는데 남한 행위라는 게 들키진 아니요, 말 않았죠. 안 하죠. 그쵸. 네, 말 안 했고. 네. 와, 그때는 보이부에 이제 먼저 가잖아요. 무산 보이부 처음 들어가 봤어요. 보이부 복도까지 꽉 차가지고 거기 이제 앞마당까지 꽉 차 있었어요. 수갑도 북한은 없고 신발끈으로 동여매서 다 자기 신발끈 맞아요. 빼서 끈으로 줄줄줄줄 밧줄도 뭐 네, 없으니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네. 아이들 있는 가족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있을 데가 예, 없으니까. 이제 뭐 어디다가 다 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산에서부터 또 네.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갔죠. 저희 연사까지. 예, 어머나 걸어갔죠. 세상에나. 그 먼 길을. 예, 가니까 이미 이제 전화가 되어서 네. 주재원, 네. 예, 뭐 인민반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가니까 저희 집이 다 도둑 맞춰가지고 그때는 이제 중국 금방 갔다 왔으니까 아버지가 뭐 왜 북한에서는 중국 이불등 이불천이죠. 예, 여기 한국에서는 뭐 70년대, 60년대 그 이불등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면, 맞아요. 예, 면천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첫날 밤에 덮을 수 있는 예, 그런 이불등과 또
서희 씨는 평양에서 대부분 이제 사셔서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중국 수건, 수 넣은 세수수건이 흰색이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세수수건이 이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십 장 이렇게 있었고, 중국 옷들 이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중국 옷들 많이 입었는데 네. 다 털린 거예요. 집에 가니까. 다 도둑 다 도둑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감옥처럼 있으면서 그 다음 날에 타상투쟁에 저는 좁은 그때 데서. 학교 금방 졸업한 때라 청년동맹에서 앞에 서서 다 이렇게 밑에서 이제 비판받고, 저희 두 동생은 학생이다 보니까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그 어떡해.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는 네. 거기에 서서 비판받고. 타상투쟁에 받고, 저희 엄마는 또 엄마대로 이제 여맹 그렇죠. 에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거는 망신 중에 망신이고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런 걸 받고 감시 속에 이제 살아가는 네.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쯤에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감시를 조금 피해서 엄마하고 여동생이 탈북을 해서 쌀을 갖고 왔어요. 네. 한 배낭 이제 갖고 왔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성경책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쌀배낭에 성경책을 갖고 와서 저는 사실 만으로 18살에 네. 성경책을 이제 접했어요. 서희 씨 뭐 북한에서 외국 도서 접한 적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 도서라기에는 좀 그런 게 이제 북한말로 번역한 외국 도서인 거죠. 저도 그걸 봤어요. 보이부에 이렇게 예, 저는 무슨- 추리 소설. 저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거나 러시아 책들 있잖아요. 고난의 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외국 도서를 직접 접한 적은 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대는 봤었어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시대라는 그래요? 책은. 그거는 이제 봤는데 남한에서 직접 출간된 그 외국 도서는 난생 처음 접했던 거죠. 한국 그렇죠. 도서를 네, 네, 네.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도서로 접했지 무슨 어떠한 종교 개념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위에 태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음. 라는 이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게 된 이 하늘과 땅을 누군가가 창조했었구나.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네. 하시성. 아니 근데 진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잖아요. 모르죠. 무례한이죠. 그리고 그냥. 북한은 하느님이라고 알지 하나님이라는 아니죠. 것은 처음 모르죠.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많이 부끄럽죠. 북한에서 처음 이제 성경책을 성경책을 접했고 엄마는 다시 이제 쌀가지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모르죠. 왜 돌아와 안 왔는지. 그리고 엄마도 그러면 또 아예 이별 당하신 거예요? 예, 여동생하고 같이. 어머나. 그때 여동생 16살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10살짜리 남동생이랑 함께 집에 있은 거죠. 근데 마을마다 그 중국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그렇죠. 명씩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대형단에 네. 고사리 뜯으러 가서 한 달만 뜯으면 중국 상인에게 그 뜯은 거를 주면 네. 북한 돈 10,000원을 준대요. 오. 그때 당시 10,000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입살이 그때 쌀 가격이 120원, 100원 이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 10,000원이면 뭐 굉장한 돈인데 그렇게 준다 해서 남동생을 집에 홀로 냅두고 네. 옥수수 3kg만 주고 뒷집에 언니랑 고사리 뜯을 준비해가지고 떠났는데 도착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어머, 속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고난의 행군 그 당시에는 많은 인신매매로 맞아요. 이제 또 인신매매하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도 인신매매 당하고 그 저도 언니도 모르고 속았네요. 속았죠.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 아빠의 결단력으로 조금 더 좋은 삶을 내 자식에게 살게 해주려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온 가족이 흩어져 버렸네요. 너무 안타까운데 빨리 다음 부에서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은아 작가님의 아버님의 결단력으로 북한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